살기 위해서 날 버린 거냐? 손녀까지? 5년간의 배신감이 터져 나온다. 송 회장의 밀수 조직을 신고하며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선택한 순자. 해양경찰에 포위된 순간 송 회장이 던진 마지막 협박과 택진의 참회. 택진아,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하자. 도망치지 말고. 용서를 선택하는 순자. 난 이제 도망치는 바다 말고 내가 지키는 바다로 같이 그렇게 살아볼란다. 5년 전 남편은 바다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완도 할머니 이순자 71세. 그녀에게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남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 새벽 4시 동쪽 하늘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이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순자는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이미 익숙한 아침의 의식이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습관적으로 소음을 줄이고 있었죠. 찬장에서 컵을 꺼내며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택진이 즐겨 쓰던 큰 머그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손때가 묻어있는 그 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자는 작은 컵을 선택했어요. 따뜻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부들이 나가지 않은 시간이라 폭우는 고요했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배 한 척, 바로 남편 오택진이 남기고 간 어선 해동호가 묵묵히 떠 있었습니다. 또 그 배를 보고 있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5년 전 택진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배는 포구에 묶여만 있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고 버리기에는 택진의 마지막 흔적 같아서 그냥 두고 있었죠. 순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0월 끝자락의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짠맛이 도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바람을 맡으면 택진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도 매일 새벽이면 이 바람을 맞으며 바다로 나갔었거든요. 폭우로 향하는 돌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며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택진이 죽은 그날 밤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그의 손에는 채무 독촉장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그 종이를 보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갚아야지. 그놈이 남긴 빚. 내가 갚아야 내가 살지.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택진이 남긴 빚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선 구입비 3천만 원, 그물과 장비값 800만 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적인 빚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순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었죠. 포구에 도착한 순자는 해동호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은 바다에 나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해 보였어요. 순자는 배의 선체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거칠한 표면이 손바닥에 느껴졌죠. 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는 돌아보았습니다. 손녀 지민이 서 있었어요. 34살의 지민은 서울에서 대학원 석사 논문을 준비하다가 최근 할머니 집에 내려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도시에서 온 사람답게 이곳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서 깼어요. 또 여기 나오셨군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민은 순자 옆에 서서 함께 해동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빈 이야기를,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말이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매일 이렇게 나오시면 몸이 상할 텐데.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하지만 지민은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서 그 배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리움과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죠? 지민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생각이 안 날 리가 있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근데 지민아, 사람은 죽어서도 빚을 남기면 안 되는 거야. 지민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그 모든 빚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지민도 대학원생 신분이라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잔잔한 파도 위에 반짝였어요. 갈매기 몇 마리가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민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논문은 나중에 써도 되니까요. 순자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너는 내 일에 집중해야 해. 이런 문제는 할머니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택진이 남긴 빚도, 그날 밤의 진실도,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지민은 조용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어제 끓여둔 미역국을 다시 데우고 지민은 밥을 지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하는 소박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마을회관에 나가세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응, 가야지. 경로당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순자가 답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을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우울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 말입니다. 오전 10시쯤 순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오래된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었어요. 순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순자야, 왔구나. 해녀 오복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8살의 오복은 순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오복아, 일찍 왔네. 순자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화투를 치며 담소를 나누고 순자도 그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경로당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어요. 혹시 이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거든요. 특히 택진이 남긴 빚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있던 터라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이순자입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포선박 중개소에서 나온 김대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잠시 할머니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경로당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순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로당 뒤편에 벤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을 나와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김대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 서류들을 확인해 보세요.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오택진 씨 명의로 빌린 어선 해동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어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 배는 사실 고인께서 완전히 소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송 회장님께서 담보로 빌려주신 것이거든요. 김대리가 설명했습니다. 담보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인께서 돌아가신 후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고 있어서 송 회장님께서 배를 환수하고 싶어 하십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택진이 그 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빚을 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담보라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럼 배를 가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배를 계속 소유하실 수 있어요. 김대리가 답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500만 원이라는 돈은 순자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거든요. 택진이 남긴 다른 빚들까지 합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 회장님께서도 할머니 사정을 이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김대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명함에 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김대리가 떠난 후 순자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택진이 남긴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경로당 뒤편으로 마을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야, 너 들었나? 오택진이 죽지 않았대. 뭔 소리야? 5년 전에 장례식도 치렀잖아. 아니야, 부산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다른 여자랑 살고 있다더라. 순자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진이 죽던 날의 상황들이 너무 이상했었거든요. 에이,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 아니야, 정말이야. 송 회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도 있어.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민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지민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배를 환수한다는 이야기부터 마을에서 들은 소문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지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 소문은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는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구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서울로 올라가요. 여기 있으면 이상한 소문만 더 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도망칠 수는 없어. 그래. 내가 바다에 나가서 송회장 빚부터 갚고 그 자식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야겠다. 지민은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바다에 나간다고요? 순자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래. 그 배로 직접 고기를 잡아서 빚을 갚을 거야. 그리고 택진이 정말 살아있는지도 확인하고 말이야.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거든요. 배를 환수한다는 이야기와 택진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결심은 섰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막막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민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어제 손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동쪽 하늘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해동호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폭우로 향하는 길에 순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택진을 따라 배에 오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물을 걷는 법도 배웠고 고기를 분류하는 방법도 익혔었죠. 하지만 그것도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해동호에 도착한 순자는 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선체는 생각보다 튼튼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있었지만 구멍이 난 곳은 없었습니다. 엔진도 확인해 봤는데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돌아보았어요. 지민이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서 놀랐어요. 설마 정말 배를 보러 오신 건 아니죠? 지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보기만 하는 거야.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순자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할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로 이 배로 고기를 잡으실 생각이세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다른 방법이 있겠나? 2,500만 원을 어떻게 구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내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있어. 그때는 젊어서 힘도 있었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지민은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분이었어요. 그럼 저도 도울게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논문 써야 하잖아. 순자가 손을 저었어요. 논문은 나중에 써도 돼요. 지금은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순자는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맙다.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할머니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제가 젊으니까 힘든 일은 제가 할게요. 그날 오후 순자와 지민은 해동호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엔진을 점검했어요. 다행히 오일만 갈아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물도 확인해 봤는데 몇 군데 구멍이 나 있었지만 수선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할머니, 이 그물 어떻게 수선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이리 와봐. 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 순자는 지민에게 그물 수선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두 사람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을 때 포구에 다른 어부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어부 몇 명이 순자와 지민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어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배 좀 정비하고 있어. 순자가 답했어요.
설마 바다에 나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다른 어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못 나갈 것도 없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어조가 있었어요. 어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바다가 예전 같지 않아요. 고기도 잘 안 잡히고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해봐야 알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부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하러 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순자의 계획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왜 그래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지. 순자가 설명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마을의 해녀 오복이 포구에 나타났습니다. 순자의 오랜 친구였던 오복은 두 사람의 작업을 지켜보더니 다가왔어요. 순자야, 정말로 바다에 나갈 거야? 오복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그럴 생각이야. 순자가 답했어요. 오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바다는 피라미만 있는 게 아니여. 큰 고기보다 무서운 건 사람 욕심이여. 무슨 뜻이야?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송 회장 이야기 들었지? 그 사람이 이 근처 바다를 거의 장악하고 있어. 함부로 나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순자는 오복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럼 조심해. 특히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오복이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지민과 함께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가까운 어장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지민이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순자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복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택진이 남긴 빚을 갚고 그가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새벽 5시 순자는 지민을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폭우로 향했어요. 아직 다른 어부들이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동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지민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순자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배에 올랐습니다. 순자는 엔진을 시동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엔진 소리였습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포구를 벗어나 바다로 나가는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조타를 잡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손에 익은 감각이 돌아왔어요. 와,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지민이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내 할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첫 번째 어장에 도착한 것은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순자는 지민에게 금을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지민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고기가 그물에 걸릴 때까지. 순자가 설명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특히 크고 붉은 댁에 몇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지민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그래, 붉은 댁에는 값이 좋아. 운이 좋았네. 순자도 기뻤어요. 두 사람은 잡은 고기를 정리하며 폭우로 돌아갔습니다.
첫 조업치고는 성공적이었어요.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구에 도착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을 이장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순자 할머니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송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박 과장입니다. 할머니께서 바다에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벌써 송 회장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다는 내 것이 아니야. 여긴 송 회장 바다지. 박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 아닌가요? 지민이 끼어들었어요. 박 과장은 지민을 째려보았습니다. 어린 것이 어른 말에 끼어들면 안 되지.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순자야, 이분들 말씀 들어봐. 송 회장님께서 화를 내시면 마을 전체가 곤란해져.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잡은 고기인데 왜 가져가세요? 할머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송 회장님께 인사부터 드려야죠. 박 과장이 말했어요. 그들은 순자가 힘들게 잡은 고기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특히 값비싼 붉은 대게들까지 모두 빼앗아 갔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민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거든요. 박 과장과 그의 부하들이 떠난 후 마을 이장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하지만 송 회장을 건드리면 안 돼. 이 마을 전체가 그분 덕분에 먹고 사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순자가 물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 바다는 위험해. 이장이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지민은 집에서 우울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잡은 고기를 모두 빼앗긴 기분은 최악이었어요. 할머니, 포기하시죠. 너무 위험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밤에 나가는 거야. 밤에요? 오복 할머니가 밤에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 낮에는 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민은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몰래 폭우로 나갔습니다. 달빛만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해동호를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조용히 하자.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섬 뒤편에 큰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거든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게 뭐예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순자도 궁금했습니다. 가서 보자. 조심스럽게 섬에 접근한 두 사람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각종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밤늦게 일하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지민은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저거 밀수품 같아요. 밀수품? 네,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은 물건들이요.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거예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신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송 회장의 약점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신고하면 될까? 순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 그때 창고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지민은 급히 배를 돌려 그곳을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걸 신고하면 빚은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저걸 신고하면 송 회장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의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보자. 순자가 결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일과 택진이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택진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순자와 지민은 다시 밤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어요. 지민은 휴대폰과 작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지민이 당부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하자. 순자가 답했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해동호는 조용히 그 섬 근처로 향했어요. 순자는 엔진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조심스럽게 배를 몰았습니다. 섬에 도착하자 저번보다 더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트럭 몇 대가 창고 앞에 서 있었고 사람들이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트럭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민이 속삭였습니다. 순자도 놀랐어요. 무슨 큰 일이 있나 보네. 지민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의 번호판도 찍고 사람들의 모습도 담았어요. 하지만 어둠 때문에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불안해했습니다. 지민아, 태풍이 오나 보다. 빨리 돌아가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바람이 점점 강해져서 파도가 거칠어졌습니다. 해동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필사적으로 배를 조종했어요. 하지만 노련한 어부가 아닌 이상 이런 날씨에서 배를 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다른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큰 어선이었는데 해동호보다 훨씬 컸어요. 그 배가 해동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우러 오는 것 같아요. 지민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밤에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큰 배에서 사람들이 해동호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친근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들, 이런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기 잡으러 나왔는데 태풍을 못 피했습니다. 고기 잡기에는 이상한 곳에 있네요. 여기는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인데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민은 무서워서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이 사람들이 창고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순자가 사과했어요. 그때 큰 배에서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택진이 서 있었거든요. 순자야. 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택진아, 정말 너냐? 지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택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무슨 설명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택진을 막아섰어요. 형님, 너무 많이 말하시면 안 됩니다. 순자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택진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섬의 창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택진아, 너 이 사람들과 무슨 관계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택진이 괴로워했어요. 살기 위해서 날 버린 거냐? 손녀까지?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져서 두 배가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파도가 갑판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해동호가 크게 기울어졌어요. 지민이 균형을 잃고 바다 쪽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민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지민은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대로 차가운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순자가 절규했습니다. 택진도 놀라서 바다를 내려다보았어요. 지민이가 물에 빠졌어. 거친 파도 때문에 지민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망설이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큰 배의 남자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들을 수 없었어요. 손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갈게. 택진이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진도 5년 동안 바다에서 멀어져 있었거든요.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제대로 헤엄치지 못했어요. 순자는 결국 자신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였지만 손녀를 구하려는 일념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순자의 몸을 감쌌습니다. 파도가 거세서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순자가 물 위에서 외쳤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순자는 그 소리를 따라 헤엄쳤습니다. 파도에 밀려 여러 번 물을 먹었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드디어 지민을 발견했습니다. 지민은 부서진 나무 판자를 붙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순자가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지민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배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파도가 너무 거셌거든요. 큰 배에서 구명줄을 던져주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택진이 나타났어요. 그는 어렵게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도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도울게. 지민이를 먼저 보내자. 택진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서 큰 배 쪽으로 헤엄쳤어요. 다행히 큰 배의 사람들이 밧줄을 내려줘서 모두 무사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갑판에 올라온 순자는 지민을 꽉 안았어요. 지민아, 괜찮지? 다치지 않았지? 네, 할머니. 괜찮아요. 지민이 대답했지만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택진을 돌아보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 배의 선실로 들어간 순자와 지민은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택진이 가져다 준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순자는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이지만 기쁘기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순자야, 내가 설명할게. 택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설명? 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산 나한테 무슨 설명을 하겠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민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택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민아,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어. 송 회장한테 빚을 너무 많이 졌거든. 그래서 죽은 척 했다고?
순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선실 밖에서 다른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택진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택진은 불안해했어요. 순자야,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너희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위험하다고? 너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택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송 회장이 이 바다에서 밀수를 하고 있어. 나는 그 일을 도와주고 있고. 밀수?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외국에서 물건들을 몰래 들여오는 거야. 세금을 안 내고 말이지.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있어.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은 척하고 나를 혼자 두고 간 거야? 순자야,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들도 위험해져. 송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야. 가족들까지 해칠 수 있어. 지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혼자 빚을 떠안고 사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는 빚을 다 갚으면 돌아갈 생각이었어.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택진아, 너 정말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때 선실 문이 열리며 송 회장의 부하가 들어왔습니다. 택진 씨,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송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자는 송 회장이라는 이름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송 회장이 어디 있어? 내가 직접 얘기하겠어.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송 회장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부하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결심했어요. 택진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사람한테 말하겠어. 택진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제발 그러지 마. 정말 위험해. 위험하다고? 나는 이미 충분히 위험하게 살고 있어. 내가 남긴 빚 때문에 말이야. 부하는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순자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우리 할아버지 따라가자. 송 회장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자.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민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 택진은 어쩔 수 없이 순자와 지민을 큰 배의 다른 선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바로 송 회장이었습니다. 오, 택진 씨의 가족분들이군요. 송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송 회장이군요. 순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택진 씨로부터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순자는 송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빚진 돈이 얼마죠? 아, 직접적이시네요. 좋습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지민이 깜짝 놀랐어요. 3억 원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자가 계속 붙었죠. 택진 씨가 일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순자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택진이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왜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택진 씨의 능력에 달려있죠. 하지만 할머니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보신다니 재미있네요. 송 회장은 순자가 바다에 나간 것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잡은 고기들도 당신 사람들이 가져갔더군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허가 없이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지민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 아닌가요?
송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상적인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순자는 송 회장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택진 씨처럼 저를 위해 일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빚을 다 갚으시거나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가끔 배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에요. 위험하지도 않고요. 택진이 끼어들었어요. 순자야, 그러지 마. 이 일은 내가 할게.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송 회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현명하시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해주죠. 그날 밤 순자와 지민은 택진과 함께 작은 숙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할머니, 정말 송 회장 일을 도우실 거예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택진이 순자 곁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벌어진 일인걸.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생기고 있었어요. 송 회장의 약점을 찾아서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지민과 함께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다가왔어요. 지민이 찍어둔 창고 사진들과 송 회장의 밀수 증거들을 해경에 신고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하실 거예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 해.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끝없는 빚에 얽매여 살게 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택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송 회장의 일을 하느라 피곤해 보였어요. 순자와 지민은 조용히 숙소를 나섰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지민이 휴대폰으로 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불법 밀수에 관한 것인데요. 신고자 성함과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지민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창고의 위치, 찍어둔 사진들, 그리고 송 회장의 조직에 대한 정보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민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괜찮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순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택진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계속 걱정되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해양경찰 순찰선이 그 섬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순자와 지민은 해동호를 타고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할머니, 저기 봐요. 경찰들이 창고를 수색하고 있어요. 지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해양경찰들이 창고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송 회장의 부하들이 체포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큰 배 한 척이 순자들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송 회장의 배였어요. 할머니, 저들이 우리를 봤어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급히 해동호의 엔진을 켰어요. 지민아, 꽉 잡아. 하지만 해동호는 큰 배보다 느렸습니다. 곧 따라잡혔어요. 이순자 할머니, 송 회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신고한 게 당신들이군요. 순자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해동호를 더 빠르게 몰려고 했습니다. 큰 배에서 사람들이 해동호로 뛰어왔어요. 순자와 지민은 어쩔 수 없이 붙잡혔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감하시네요. 하지만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송 회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잖아요.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불법이라. 그 말 때문에 제 사업이 망쳤습니다. 송 회장은 순자와 지민을 큰 배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는 택진도 있었습니다. 순자야, 왜 그런 짓을 했어? 택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택진아, 이제 그만해. 우리 모두 이 늪에서 벗어나야 해. 순자가 말했어요. 송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벗어난다고요? 이제 시작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사업을 망쳤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때 갑자기 바다 저편에서 여러 척의 해양경찰 순찰선이 나타났습니다. 순자가 신고한 덕분에 송 회장의 전체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송 회장님, 항복하세요.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완전히 포위당했군요. 순자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송 회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택진 씨, 당신 가족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시죠? 택진이 괴로워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가족들은 놓아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가야죠. 송 회장은 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어요. 해양경찰을 피해 도망가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안 돼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송 회장의 부하가 순자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민이 할머니를 도왔어요. 할머니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택진도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배신하는 거군요. 송 회장이 화를 냈어요. 배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택이에요. 택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택진을 바라보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해양경찰 순찰선들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송 회장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손을 들어. 해양경찰이 큰 배에 올라왔어요. 송 회장과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순자, 지민, 택진은 증인으로 보호받았어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해양경찰관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순자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체포 과정에서 송 회장이 택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택진 씨, 당신 가족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택진은 두려워했지만 순자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택진아,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하자. 도망치지 말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택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민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혈육이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과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교차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순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바다 위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송 회장과 그의 조직이 검거된 후 바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순자는 마을 여성들과 함께 어업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 고기가 많이 잡혔네요. 해녀 오복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예전 같지 않다더니 요즘은 괜찮네. 순자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어업협동조합은 순자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여성들이 힘을 합쳐서 고기를 잡고 함께 판매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여럿이 모이니 가능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신문에 우리 마을 이야기가 났어요. 지민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신문에는 용감한 할머니가 이끄는 어촌 마을의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순자와 마을 여성들의 협동조합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기사로 써. 순자가 쑥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네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민은 대학원 논문 주제를 한국 어촌 여성의 생계사로 바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겪은 경험들이 논문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거든요. 지민아, 논문 쓰는 것 어때? 순자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지민의 논문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서 실제 삶의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기록이 되고 있었어요. 한편 택지는 해양경찰서에서 송회장 사건의 증인으로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 덕분에 더 많은 밀수 조직들이 검거될 수 있었어요. 택진아, 언제 집에 들어올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수사가 완전히 끝나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택진이 답했어요. 순자는 택진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할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마을에는 순자를 바다지킴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송 회장의 불법 조직을 고발한 용기 때문이었어요. 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무서운 송 회장을 혼자서 맞서다니. 마을 청년들이 감탄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야. 지민이랑 같이 했지. 순자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협동조합의 성공으로 다른 어촌 마을에서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해주었어요. 중요한 건 서로 믿고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순자가 견학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마을 여성이 물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순자의 말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경험이 녹아 있었어요. 해동호도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협동조합의 공동어선이 되어 마을 여성들이 돌아가며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배가 우리한테는 희망의 배네요. 오복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택진이가 남긴 유일한 좋은 것 같아. 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혼자 포구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괴롭거나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응, 바람 쐬러 나왔어. 순자가 답했어요.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이 바다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친구 같아. 지민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송 회장을 고발한 건 말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옳은 일을 했으니까. 저도 할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고마워, 지민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낼 수 있었어.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빛 달빛이 잔잔한 파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몇 주 후
택진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이었어요. 순자야, 다시 돌아왔어. 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들어와. 순자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를 위해 차를 끓여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택진이 확신 있게 답했어요. 순자는 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진아,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자. 그럴게. 순자야,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순자는 새벽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바다가 아니라 자신이 지키는 바다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젠 도망치는 바다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바다로 살련다. 순자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해. 나이가 저렇게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네. 하지만 순자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협동조합은 계속 성장했고 지민의 논문도 완성되어 갔습니다. 택진도 마을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순자도 여전히 그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바다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만 쏙 담으시길 바라며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